안녕하십니까. 코리아연구원 변진흥 원장입니다. 오늘도 한반도 평화생명공동체 만들기 이 강연회 피스토크 그 강연회를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생명공동체 만들기 피스토크 오늘 네 번째 시간의 주제는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협치와 상생의 길을 묻는다가 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생명공동체 만들기 피스토크 그 네 번째 시간인 오늘은 점점 더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내외 현실 속에서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 필요한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모아나갈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용어가 아마 협치, 상생, 통합 이런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의미의 협치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 통합 그리고 상생의 길 모색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하도록 삼아 보겠습니다. 오늘 이를 위해 스튜디오에 모신 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이신 김종수 박사님이십니다. 김 박사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김종수 박사님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명칭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민주평통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김 박사님이 민주평통자문위원 내지는 상임위원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제가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민주평통 상임위원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평소에 민주평통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주평통이 국내에서 통일공감대 확산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해외에서 통일공공외교에서 네. 민주평통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주평통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소속하신 그 상임위원회 이제 분과위원회인데 네네. 국민소통분과위원회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국민소통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소통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평통위원 구성이 진보 보수 다 아우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평통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인 대화 기구인 거죠. 네, 그런 측면이 있죠. 예. 그래도 이 진보 정권, 보수 정권 갈릴 때마다 조금 좀 차이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당연히 이제 이제 임명권자가 대통령 의장이시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네. 통일 정책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물론 이제 정부를 맡고 있는 데에서 조금 비중을 한 7 정도 가지고 네. 이제 다음에 야당의 한 3 이렇게 균형 있게 좀 한다라면 민주평통이 훨씬 더 의미 있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민주평통의 사회적 대화 기구로 쓰였던 모양을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은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민주평통 위원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고루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들도 단체장들이 바뀌니까 또 추천하는 경우에는 양쪽이 다 추천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평통의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중요한데 사실 일반 국민들한테는 네. 민주평통이 뭔지 잘 모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민주평통이 사실은 지역 주민들과 더 소통하고 네. 보다 더 왕성한 활동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자문위원들께서 사실은 네. 이제 구성할 때 좀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자문위원 선정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제 6월 1일 날 지방자치 선거를 하는 것처럼 평통위원도 선거를 한다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한테 추천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평통위원들은 이제 임명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지만 그러나 헌법기관이면서 구성상으로는 실질적으로 여야든지 진보와 보수든지 다 고루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대화기구다.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했었던 이유는 오늘의 이제 화두가 협치인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민주평통이 지역에서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평통 안에서 사회적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 충분히 이루어진 것이 그 지역 사회에 다시 이렇게 전파되고 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진보 보수의 어떤 대립이라든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풀어나가는 어떤 매체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또 사실 그런 측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의장님의 자문기구이니까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장님께서 언급하신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이군요. 뭐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이제 독식하겠다 이렇게 가면 아무래도 이제 뭐 한쪽 목소리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좀 민주평통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에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고 하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구성부터 조금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치권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로만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협력해 나가는 이러한 방식은 우리 생활 현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시청자들 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공감대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함께 짚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신 김 박사님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가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김 박사님을 모델로 삼아서 특히 이념적 배타성이 강한 북한 문제, 대북 정책, 통일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시면서 때로는 갈등과 대립에 고갯길을 넘어오신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우리 자신의 민낯이고 우리 사회의 민낯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협치와 소통, 통합과 상생의 길은 우리의 길이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할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전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드린 제목은 협치와 상생의 길을 묻는다 였는데 우리 김동수 박사님은 이에 대한 답변 형식을 취하시면서 통일정책, 협치와 상생 모색으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그럼 김동수 박사님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협치와 상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우리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세계 패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신흥 부상하는 중국과의 대결들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고 하는 중국몽을 이제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1일 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됐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 10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IPEF, 그래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인데요. 아마 이 IPEF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를 봉쇄하겠다라는 이제 그 취지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 한반도 정세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이 이제 협치와 상생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또 좀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대립 구도 속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협치나 상생의 의미 이것을 짜내야 되는 그런 식의 이제 모습으로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 좁혀가지고 한반도 평화 생명 공동체 만들기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이제 협치와 상생의 어떤 그 맥락이라든지 또 필요한 내용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어차피 오늘의 현실 속으로 우리가 이제 좀 들어가 봐야 되겠고요. 네. 그런 점에서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미중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 부분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그 뭐랄까 굉장히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좀 한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어차피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패권 경쟁으로 이렇게 그 빨려들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또 너무 한쪽으로 기우는 거 아니냐는 그러한 그 염려도 사실은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아까 중국몽을 얘기를 하시면서 중국과의 그 대결 구도를 이미 미국은 선명히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어느 쪽에 설 것이냐 하는 것을 강요하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의 어떤 국익과 한반도 생명 공동체 미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짚어볼 부분이다. 그래서 설사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지금 현재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나쁜 의미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네. 하지만 또 디테일에 또 천사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정말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한반도의 선택과 그 다음에 그 동북아의 현실 구조를 잘 추스려 갔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권의 그 협치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이제 자기 편에 서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또 경제의 3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어느 하나 선택이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협치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협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제 이 이익을 대변하는 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쿼드라든지 뭐 IPEF 같은 경우는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우리 나름대로 이제 답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런 답을 도출하기 위한 치열한 논의가 있지 않고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반대 우려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반대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네. 오히려 지금 그 정부가 네. 여가 얘기하기 힘든 부분을 야가 뒷받침을 해주고 네. 그래서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네. 또 여는 여대로 또 우리의 그 국익을 찾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또 필요하다 하는 것을 또 국민들에게 그 납득을 시키고 이런 것이 이제 협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사회 자체가 보수와 진보, 좌우를 넘어서 힘을 합쳐가지고 국익을 추구해 나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대선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혼돈에 이게 좀 정리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네. 실제로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권이 협치를 잘 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은 아직도 좀 불안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조간신문에서 우연히 이런 그 칼럼을 봤어요. 임을 위한 행진곡이란 감동 이런 글이에요. 이게 이제 중앙일보에 실렸는데
저도 사실은 그 뭐 이미 이제 모든 우리 국민들께서 그 부분을 다 보셨습니다만은 42주년을 맞이했던 그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인이 모두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다 두 손을 맞잡고 정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이 행진곡은 사실은 민주화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함께 말씀들을 나누면서 저는 보수는 우리가 지킬 가치를 지키는 데에 현실적인 그 부분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진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향하는 그런 방향 설정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정말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온 동력으로 80년대 이후에 오늘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진곡을 이제 같이 보수 정권에 당선된 대통령이 처음이었죠, 이번에. 그렇죠?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 한 거. 제가 이제 그 소감 속에 좀 이렇게 인용을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 글을 썼던 분이 성악가이니까 예술가인데, 예술가의 눈이 확실히 좀 뭔가 조화롭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더는 평화와 인권에 대한 인류 보편의 가치가 이념과 진영 논리에 의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않아야만 된다. 그러니까 이념 갈등으로 함께 부르지 못했던 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었던 이 통합의 의미를 우리 사회 미래 세대를 위한 정신적 유산으로 온전히 계승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 하는 그런 것이어서 저도 참 상당히 그 제목 자체가 감동이었지만 이 글의 내용도 감동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감동이 그냥 일시적인 것으로 그냥 치부돼서는 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일시적인 것보다는 그런 흐름대로 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러한 일종의 의구심, 이러한 것이 사실 우리 사회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자신감, 이러한 것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처음에 협치 또는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같이 뿌리 내리고 싹트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요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싶은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네. 일본으로 가서 이제 IPEF 발족하는 거기에도 참여를 하고 미일 정상회담도 했는데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할 의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그렇다. 그건 우리의 커미트먼트다.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상당한 파장이 있을 테니까 이어서 물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아직도 동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에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한다고 하는 것까지 용인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토를 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카디즈, 즉 동해상에 이제 한국 방공식별 구역에 수차례 무단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일종의 무력 시위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야가 생각하는 국익의 방향과 접근 방식은 좀 다를 수 있겠죠.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서 정치권이 과연 협치의 길을 좀 찾아 나갈 수 있을까? 이쪽에 좀 여러 가지 보시는 눈이 있으실 텐데 어떠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IPF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은 우려들을 많이 했던 것인데 현실화되어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갈등의 소지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 IPEF에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한국 정부가 하게 된다면 이전에 이제 사드 때처럼 지금도 이제 그 당시에 명동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었죠. 네. 그렇게처럼 이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 내에서 지금은 사실은 좀 잠재돼 있지만 이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는 사실은 나름대로 파장이 크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좀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10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 나름대로 빨리 만나서 평가해서 쪽에 한미 동맹 얘기를 하는 것도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가지지 못했던 측면들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민주평통 국민소통분과의 우리 상임위원이신 김종수 박사님을 모시고 협치와 상생의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해서 우리 사회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 생명 공동체 만들기 그 길을 열어갈 협치와 상생, 소통과 통합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보수 정권이 등장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권의 앞날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현실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넘나들면서 깊이 있게 진단과 평가를 해주신 김종수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시작했던 한반도 평화 생명 공동체 만들기 피스 트러크 프로그램도 마지막 회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틀 후인 27일 수요일에는 1995년에 경수로 건립을 위해 설립된 캐도, 즉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 금호지구 한국 대표를 비롯해서 통일부에서 남북 출입 사무소장과 정보분석본부장, 남북회담 사무국 상근회담 대표, 개성공업지구 기술교육센터 원장 등을 두루 역임하시고 은퇴 후에 동국대학교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계신 서성우 교수님을 모시고 이 프로그램의 대미를 장식할 주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향하여 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럼 27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